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고 영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이진구 선생님입니다. 영어과를 대표해서 이제 동아고를 또 전담하고 있고 단연간 또 어머니들을 뵙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지난 시험 우리 동아고 1학년 학생들 마지막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학기 기말 혹은 또 2학기 중간 종합해서 2학기 시험 대비를 어떻게 그려 나갈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될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태도와 제가 또 1학기 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머니들께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제 설명인데 많이들 보셨을 테고 하니까요. 요건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험의 일단 특성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여성 문항의 어떤 외부 지문 출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서술형까지 다 해도 한 26문항 정도 문항인데, 그 중에서 이제 6문항 정도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제 외부 지문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의 공지에 좀 기대지 말고, 사실 이번 시험에 조금 애석하고 아쉬웠던 게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듭 확인을 했는데, 사실 2, 3학년들 선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에서도 서술형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사실 공지로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은 내지 않겠다라는 공지가 있었어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따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서술형 대비는 따로 안 시켰는데, 이번엔 서술형도 좀 꽤 나오면서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지에 좀 기대지 말고 서술형도 좀 꼼꼼히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도 그에 맞춰서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똑같이 대비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동아고등학교가 이제 한 반학기 정도 다녀봐서 알겠지만, 선생님들의 공지가 그렇게 꼼꼼하다든지 학생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어떤 차원의 공지는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무성의한 측면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나온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소속이 있는 만큼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좀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도 나름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준비하는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쌤이 또 열심히 서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점은 신유형입니다. 제가 동아고를 단연간 지도했지만 이번 유형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신유형을 좀 보면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치고,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거를 한국어로 기술해라 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시험이 임박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문법상이나 어떤 형태가 있으면 사실 그걸 외우기에 급급한데,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형태를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와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쌤이 수업 시간에 거듭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쌤한테 거듭 점검을 좀 받아주시길 바래요. 제가 봤을 땐 아마 이 유형은 요번에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수업을 들을 때나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그 정리 노트를 보실 때도 이런 부분을 스스로 좀 숙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지금 생각하실 땐 그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법이 나오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죠. 부교재의 어떤 특정 지문에서 이제 분사구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동사의 특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축약된 형태 안에서 설명도 할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범위에 있는 문법사항들이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스스로 정리하고 숙지하는 연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및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이 나왔다는 게 좀 특이 케이스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특이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 안 낸다 그래 놓고 기말고사 때 내가 갑자기 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입장에선 와우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구문에 대한 여러 패턴을 연습해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거지만 논술형 3-2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변별력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중심으로 몇 번 쓰는 연습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예 손을 못 댄 학생과 너무 쉽게 풀었다는 학생의 어떤 예시를 좀 비교를 해보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머릿속에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연습을 했다. 나도 글의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외부 지문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패턴을 좀 기억해서 풀려는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쌤도 앞으로 이 외부 지문 서술형 대비해서 특정 패턴이 있다면 꼭 그 글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서술형들, 그 다음에 기출들 이런 거 싸그리 모아서 여러분에게 풀리도록 연습을 시킬 테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길 바래요. 자, 여기 뭐 출제 비율이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교과서 30, 부교재 50. 외부 지문 굉장히 많죠. 사실 뭐 교과서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외부 지문 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신입생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외부 지문은 어떻게 대비하냐. 외부 지문은 그냥 실력으로 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외부 지문은 여러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어떤 그런 심리학자는 아니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정해진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지문을 찾아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확실히 이 당황하는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특정 소재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무리 외부 지문, 확장 지문이어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두는 연습을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키우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쌤도 사실 자기 자랑을 좀 하면 매 시험마다 한두 개씩은 꼭 맞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쌤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쌤이 밤을 새서라도 꼭 열심히 찾아줄 테니까 꼼꼼히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쌤이 여러분한테 2학기 때 대비하는 데 있어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학습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 영영풀이를 보고 외부 지문에서 어휘를 찾아내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영풀이 보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영풀이 보면서 공부하라 혹은 영영풀이를 찾아봐, 이건 사실 좀 넌센스죠. 우리가 매번 공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명사 형태, 동의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 놓고, 물론 쌤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암기 시험, 그 다음에 쌤이 유의어, 반의어 시험 볼 때 그거 결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꼼꼼하게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습관을 형성해라. 이거 사실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맨날 하는 사람만 해요. 쌤이 시간을 내서 잡아서 야 질문해야지 라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도망 다니기 바쁘죠.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복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쌤이 재밌게 수업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쌤이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다음에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배운 걸 정리해 오는 것도 숙제로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베껴 적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는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하시고, 쌤이 카톡, 문자 굉장히 답장이 빠릅니다. 자, 내가 뭐 여러 가지를 사실 고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따로 어떻게 시간을 낼 수는 없으니 질문 시간 이런 걸 운영을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질문하는 어떤 태도를 좀 능동적으로 배양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지문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여러분 외부 지문 요번에 쌤이 막 장난 삼아서 수업할 때 막 허그 나온다, 허그를 기억해, 허그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쌤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정답률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전교생 중에 66명이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맞췄을 것 같은데,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맞췄으면 사실 90명이 맞췄어야 돼요. 나머지 24명 뭐 한 거예요? 아마 나왔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쌤의 어떤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그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외부 지문 복습 꼭 철저히 해주시길 바래요. 쌤이 꼭 밀도 있고 나올 만한 것만 찾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별 취약 유형 문제를 보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쌤이 사실 1학기 동안 거치면서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쌤이랑 면담할 때, 그다음 점수 얘기하면서
다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쌤이 개별적으로 좀 뽑아 줄 테니 그런 추가 과제에 대한 어떤 꺼리낌, 불편함 느끼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이 쌤한테 더 적극적으로 디맨딩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 더 주셔야죠, 쌤. 이거 조금 더 뽑아주세요. 이 문제가 제가 너무 약하니까 좀 더 보완 문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쌤이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렇게 상난이도가 32%, 하가 36, 그 다음에 중이 55 정도 출제가 된 우리 마지막 기말고사였어요. 사실 뭐 이거 복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아까 우리가 전장에서 다뤘던 이번 기말고사의 특성, 중간고사와 달라진 점, 앞으로의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을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게 아까 쌤이 적중했던 외부 지문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8 dangers of collaboration 이 협력의 8가지 위험성들이 있었는데 쌤이 8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 부교재 지문은 그중 5번째를 다루고 있었고 쌤이 혹시 몰라서 3번째, 4번째 사항을 뽑아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어떤 허그 같은 걸 의미할 뿐이다. 즉 피상적으로 보이는 협력의 모습만 있을 뿐이다 라고 수업을 하고 강조를 했었죠. 실제로 문제로도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이 뭐였어요? 3번. More hugs than decisions. More hugs than decisions. 그대로 나왔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부 지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지문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서 정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 부교재 지문에서 그대로 있었던 게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 이거 협력 관련 질문이네? 그럼 당연히 4번이지 하고 아마 10초 만에 풀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3.6점을 버렸겠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쌤, 외부 지문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어떻겠어요? 많이 걸리죠. 자, 쌤이랑 수업을 듣고 이걸 기억했던 학생은 사실 한 30초 이내에 풀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춘 친구도 그렇고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다 읽고 푼다고 해봅시다. 자, 읽어봤던 내용 아니에요. 어휘도 분명히 다를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다른데 그 시험장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쫓기는 마당에 2분, 3분은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이유는 사실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거기서 시간을 절약해서 서술형, 논술형,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들에 투자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마시고. 자, 하나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습관의 어떤 그 형성. 근데 어떤 습관? purposelessness니까 바로 이렇게 목적을 상실하는 습관. 그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태도다. 이런 거. 그대로 나왔고 사실 박스, 빈칸, 즉 요약문으로 출제가 됐었죠. purposelessness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것도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요 박스가 외부 지문이었는데 쌤이 항상 수업할 때 뭐라 그랬지?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blindness 바로 뭐였어요? 보지 못함. 즉 우리 인간은 집중을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을 어떤 특정 구간에 하다 보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명확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것도 쌤이 외부 지문 수업할 때 그대로 다뤘었고요. 박스에 비슷하게 연결해서 그대로 나왔죠. 자,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 제일 어려웠던 그 외부 지문 서술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답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답이 3-2번에 대한 답이죠. 자, 우리 수업할 때 다뤘던 바로 뭐예요? A is to B, what C is to D. 기억나시죠? A가 B에 대한 관계는 C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사실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 앞에 Books and maps are to secular knowledge. 사실 요만큼의 구간만 정확히 쓸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사실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는 그냥 말들을 붙여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 지문 서술형이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패턴을 나름 가지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는 연습을 하시면 학교쌤들도 너무 무자비하진 않아요. 나름 이게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쌤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형 대비를 좀 더 하자라는 약속과 다짐을 좀 합시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이제 성과인데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은 한 4명 정도가 1등급이었고 뭐 2학년은 이렇게 한 8명. 그 다음에 동하고 3은 사실 절대평가예요, 영어가. 아시죠? 뭐 사실 1학년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자, 절대평가에선 이렇게 100점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80점 넘으면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 다 실기엔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100점만 좀 실어봤고. 자, 아무튼 오늘 발표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이제 2학기입니다. 자, 개학도 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1학기 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좀 다잡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신학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코로나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쌤도 백신을 맞긴 했는데 여러분도 어서 백신을 맞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2학기 또 2학년 앞으로 3학년까지 또 청사진을 그려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언제까지라도 쌤이 또 낮은 자세로 힘이 돼줄 것을 약속하고, 여러분도 쌤에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도움을 청해 주시면 쌤이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들어준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